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방영하기 시작한 지 벌써 100회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시청해 주셔서 그동안 아주 저도 이거를 준비하고 작업하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블로그 쓰는 거를 재미로 삼았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유튜브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너무 올드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살아봐서 그런지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게 이게 많은 것들을 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반겨해 주시고 또 잘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그 덕분에 100회를 넘겼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쭉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여기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아낀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낀다라는 것은 이 빈티의 상징이 아니라 절제의 상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류가 다 그러했듯이 사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먹고 사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일단 이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아주 적고 이 먹을 게 아주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난, 기아, 질병 이런 거에 허덕이 없고 인간의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 많은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풍요의 시대를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게 그냥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만큼 있는 것을 파헤치고 고갈시키고, 그래서 환경오염을 그만큼 촉진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아낀다라는 거는 이제 이 빈 곳, 풍요 이런 개념보다도 이 오염을 줄이고 또 기품 있게 사는 것의 한 태도가 아닐까,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 불과 몇십 전만 해도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채빈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 그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주 아끼고 전략하고 근검 전략 이런 것들이 몸에 배었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 또 수돗물 이러는 것을 아주 이렇게 아끼는 게 생활화되었는데, 어느덧 우리 국가가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가 되었으니 이거는 대기적이죠.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대기적인데, 이렇게 못 살던 시절에서 갑자기 잘 살게 되어서 그런지 우리 생활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절도 없이 이어지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시절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자녀를 그런 대로 시집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잘 사는 양, 이 집안 평수가 넓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시집 보내거나 이럴 즈음이 되면은 부모들이 집을 팔아서 큰 평수의 전세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모양새를 취했다는 거예요. 또 그 시절에 나왔던 차도 얼마나 큰지, 지금은 이제 소형 중형차가 보편화됐지만 그때는 대형 차들이 아주 이 우람한 것들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 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름 소비가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실속을 차려가는지 이제 아파트도 큰 평수보다는
적당한 평수가 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 사이즈도 이 대형보다는 적당한 크기, 그러면서도 이제 야물게 저게 만들어진 자동차가 더 인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에게 상담을 받는 남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집에서는 물티슈가 하루에 한 바구니씩 나가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왜 물티슈가 그렇게 많이 나가냐 그랬더니 한 주도 없대요. 다 이렇게 물티슈로 싹 닦고, 또 바닥에 뭐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우리는 다 걸레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걸레질도 안 하고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쓱 해서 쓱 버리고 쓱 버리고. 그래서 이 물티슈가 뭐 창문 틀을 닦을 때도 물티슈고, 바닥을 닦을 때도 물티슈고, 심지어 밥상도 물티슈로 닦아댄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물티슈가 이게 환경 공해를 엄청 일으킬 텐데 하면서 갸우뚱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물티슈를 그렇게 써대는데 그것만 써대겠느냐는 얘기요. 요새는 이제 쿠팡에서 배달이 되니까 하루에 배달되는 물건이 4-5개씩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포장 이런 거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게 참 이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 소비가 미덕이다. 이게 다 이제 이 기업가들의 어떤 홍보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이 지구를 황폐화시키는데 너무 개념 없이 앞장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물티슈를 무한정으로 써댄다든가, 물을 의뢰에 틀어놓고 이제 그 설거지 하는 거는 집집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바가지에 또는 이렇게 통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헹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틀어놓고 물을 쓰잖아요. 그리고 전기도 뭐 정신없이 많이 써대고, 그리고 대형 차로다가 기름도 펑펑펑펑 써대고, 또 비닐봉지가 얼마나 범람을 해요. 일회용 뭐 컵에서부터. 자, 그리고 수건도 그전에 저희들은 수건을 한번 이렇게 쓰면은 그거를 한 며칠씩 썼었어요. 근데 요새는 수건도 한번 쓱 닦고 탁 이제 이 세탁 그 바구니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꼭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든 이 아끼지 않고 펑펑 써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게 잘 사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어느 수상 부인은 외국의 남편하고 이제 뭐 정상회담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가는데 그 호텔에 머물잖아요. 호텔에 머무는데 이 수건도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에 나가서 수건도 한두 개만 저녁 때 쓰고 그 다음날 또 쓰지 이것저것 다 이렇게 헝클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어때요? 어디 호텔에 들어가면은 그 대여섯 개씩 진열되어 있는 수건을 다 후정거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다 그게 공해를 일으키는 쪽으로다가 그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닐봉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 쟁여두었다가 우리 집 강아지 산책할 때 그걸로 이제 그 분비물을 이제 거기에 담아서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또 수건도 뭔가 이게 세면실에 있으면 이제 습해서 거기에 세균이 이제 번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건 거리를 욕조 바깥에, 그러니까 욕실 바깥에 이렇게 거리를 해두고 세수 닦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면은 뽀송뽀송 마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며칠씩 쓰는데 이런 것들을 갸우뚱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마구 쓰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껴서 이제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이 물품이라는 것은 이게 생성이 될 때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가치를 다 발휘할 때까지 쓰는 게 그 물품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물품에게도 우리가 존중의 태도를 표하는 것이 그것의 가치를 끝까지 써주는 거, 이거를 생활화해서 몸에 익힐 때 여러분들의 깊이도 더해가는 게 아닐까 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말에 조금 더 이어면은, 입장을 바꿔서 누가 나를 한 번에 소비용으로다가 탁 쓰고 휙 버리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안 좋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대할 때 그것을 정말 끝까지 가치를 다하도록 사용해 주는 게 그 물품이나 대상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생활화할 때 이제 어른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도 이제 그런 뭐든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를 몸에 익혔어야 내중에 뭔가 어려울 때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게 원천이 되니까, 우리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